소금 열심히 만들고 여러분들 필요로 하는 제품 공급해드리고 그게 주 의미이기 때문에 제 강의는 아마 그렇게 맛깔스럽게 듣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이해하고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조금만 이해하셔도 아마 굉장히 수제 맞는 그런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30분 맞죠, 그죠? 네. 30분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몽골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건축을 해서 헌당하는 때문에 우리 팀에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몽골을 갔는데 몽골을 가서 좀 느낀 게 있어서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 옆에 그냥 평범한 집 같죠, 그죠? 저게 예배당이에요. 네, 저게 예배당인데 뭐 평소가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요 정도 되는데 저기 이제 땅 빼고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거 요건 지금 보시다시피 몽골 그 전통 가구 게르죠, 그죠? 게르고 요 옆에 조그마한 집 하나 이제 저기 물 같아요. 화장실이죠, 그죠? 화장실인데 재밌는 게 요건 현대식 건물이고 요건 모델 때부터 한번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몽골 전통 가구, 유목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이제 가구입니다. 저쪽에 화장실에 좋은 아주 깨끗하게 잘 지었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푸세식이에요. 그냥 옛날 우리 그 널빤지 이렇게 2개 놓고 그걸 하는 거 있죠, 그죠? 뭐 그런 이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해갖고 수세식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몽골에는 물이 굉장히 귀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요 주전자 요만한 거 한 주전자 가지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다 합니다. 진짜 신기하게 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먼저 양치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씻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양치하면 몇 번 씻어내야 되나요? 근데 그분들은 한 3번 정도 씻어내는데 씻어내면서 그 씻어낸 물을 그대로 해서 세수해요. 또 이렇게 세수하고 머리 감고 남는 가지고 왜 저러지? 제가 수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귀한 나라예요. 물이 이제 그래서 이제 상하수도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먹는 물은 그냥 이제 생수를 사 먹고, 그리고 이제 허드렛 물은 그 옆에 강이 있어요. 강에 가서 물을 떠와서 누가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걸 사왔어요. 허드렛 물을 하니까 물이 그렇게 귀하니까 수세식 화장실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네, 거의 이제 없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기 초원에 이렇게 게르가 있는 데가 몽골입니다. 네, 여기 이제 국립공원인데 몽골이 유일한 국립공원입니다. 몽골 가시면 다 여기를 가보게 돼요. 가보게 되는데 요 이제 요것도 이제 호텔 같이 아주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조금 못 돼 있는 데도 있고. 아주 깨끗하고 밤이 되면은 별빛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봤던 그 별빛 그대로 하나씩 확 보이는 이제 그런 몽골은 사람보다 동물이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어느 정도 많으냐면 사람 350만 명 정도 사는데 동물은 7천만 마리 정도. 그래서 모든 게 동물 우선이에요. 이렇게 요건 이제 양인데. 여기 보세요. 차가 이제 이렇게 고속가도로인데 동물이 지나가잖아, 그죠? 지나가니까 차들이 다 써야 돼요. 무조건 다 써야 돼요. 동물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기 목사님 교회에다가 이렇게 오픈해놓고 마당을 오픈해놓잖아, 그죠?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여기 와서 풀을 뜯어먹어요. 그건 이제 내 거니까 할 것 없이 어떤 짐승도 와서 뜯어먹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쫓아낼 수가 없는 게 이제 몽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많은 그런 데가 이제 몽골이다. 근데 몽골에 가보니까 또 많은 게 있어요. 이제 어린애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한 정도 전도에 왔는데 한 120명 어린애들이고 꽉 찼어요. 이야, 그래서 참 옛날 우리도 그랬죠, 그죠? 우리가 어릴 때는 한
바퀴 돌면은 애들이 한 50명에서 100명이 쭉 따라와서 교회 앉죠, 그죠? 그리고 막 성경학교 하고 했는데, 탁 그런 이렇게. 야,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런 저 선교 지역하고는 좀 많이 환경이 좀 다른데, 여기 이제 우리 손자인데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애들 3명 이렇게 하면은 한 7명 정도가 되는데, 얘가 우리는 그래도 좀 많아요. 3명이에요. 네, 우리 3명인데 이거 동영상 한번 찍어보세요. 동영상 나올 거는? 네. 거기 안 나와요? 네, 거기 없어요. 네, 네. 네, 여기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고, 그 우리나라는 지금 넘어가네요. 이렇게 뭐가 많죠? 이 지금 어디냐면 안강청춘행보학교입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란 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인구가 한 25%,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50%, 55%까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대형교회나 이런 데는 노인전도에 대해 갖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노인전도 전혀 관심 없거든요. 그런데 도시에도 이제 조금 이렇게 역사가 있는 교회들 가보면은 아마 한 70%까지 지금까지 노인으로 채우는 것이 지금 교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아까 우리 서지민 목사님이 행복학교밖에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목사님들 여기 모셔갖고 행복학교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는데, 행복학교 분명히 앞으로 아마 크게 한국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제가 강의를 2가지 정도를 놓고 강의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소금에 대해서, 그것도 소금의 진실이라 그럴까요? 과연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소금의 진실이 맞을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 제가 최원수 장로님이 저한테 이 사업을 물려주시면서 소금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소금을 먹으면 사람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게 큰일 나는데 왜 자꾸 소금을 먹으라 그럴까? 그래서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여기 2분 나오셔갖고 그런 이제 간증도 하셨는데, 그건 의하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 사람은 소금 장사니까 아마 또 저 소금 얘기하는 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이게 지금 소금의 진실이라는 말씀을 제가 금방 드렸는데, 소금을 먹으면 첫째, 소금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소금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소금을 적게 먹어라. 그리고 소금을 5g만 먹어라. 아니면 2.5g만 먹어라. 이렇게 그죠? 말씀을 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소금을 많이 먹으니까 세계보건국에서는 약간 5g 정도 먹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2.5g 정도 먹으면 된다. 이렇게 좀 권장하죠. 그죠? 소금 권장 양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새기게 된 거는 사실 얼마 안 됐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5년 정도 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50년 정도 됐고요. 이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막 강조하기 시작했던 건 한 100년 전 정도 됐답니다. 근데 왜 소금 먹지 마라 그랬느냐.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혈압의 문제였어요.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은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고,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면은 수명이 단축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음식에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은 음식이 맛이 있어지니까 음식을 많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한편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네, 비만이 생기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먹지 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압 문제였어요. 네, 혈압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게 소금의 진실이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조금이나마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소금에 대해서 한 500여 편의 논문을 썼는 미국의 유명한 생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보면서 그냥 이제 이런 좋은 게 있구나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의학계에서도 소금에 대해서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소금을 먹으면은 뭐 무조건 안 좋다. 이거보다는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15년인가 뭐 20년 동안 우리나라에 한 1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소금을 먹인 그룹과 소금을 먹이지 않는 그룹과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논문을 써갖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그 신문에 났습니다. 그게. 그런데 보니까 소금을 먹은 그룹이 오히려 수명이 더 길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현재 보건기구에서는 소금을 적게 먹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소금을 많이 먹은 그룹, 그렇게 제한 없이 먹인 그룹이 수명이 더 길더라는 겁니다. 그게 논문 발표가 됐어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한 2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심혈관 질환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제가 의료기 장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요. 제가 의료기 장사를 한 30년 전에 저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의료기구, 수술기구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취업을 했는데 제 그 아는 지인 중에서 뭘 했냐면은 요즘 이제 심혈관 환자가 걸리면은 이렇게 동맥을 뚫는 거 있죠, 그죠? 그걸 뭐 스턴트라는 뚫는 기계가 있어요. 이제 시술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환자가 그 당시에는요 대학병원에 몇 명 정도 있으면 하루에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뼈나 뭐 이런 걸 주로 이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참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장사가 거의 안 됐다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의사들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한 10년만 있으면 아마 이게 전세가 뒤바뀔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진짜 그래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요. 심혈관 환자가 그때는 한 달에 진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문이 간다고. 왜 어떤 의문이 가느냐. 자, 100년 전에 미국에 심혈관 환자가 한 명이었다면 지금은 그보다 더 적어야 되잖아요. 왜냐, 소금을 적게 먹었으니까. 맞죠? 네. 또 비만 환자도 더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5배가 늘어났다 그러거든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어머니들 혹은 우리가 어릴 때는 그 반찬이라 그래봤자 뭐예요, 대부분? 뭐 진짜 뭐 간장, 된장 뭐 이런 거밖에 없었잖아요. 그거 먹어봤자 뭐 고추장 찍어 먹고 뭐 다 그래 했는데 반찬이라고는 사실은 그런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심혈관 환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소금을 적게 먹으라 해가지고 소금을 굉장히 적게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더 많이 늘어납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의사들이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무조건 뭘 합니까? 소금을 줍니다. 네, 소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신장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발표가 있더라고요. 환자가 오면은 무조건 닌겔을 꼽으라. 왜? 닌겔을 꼽으면 50% 호전된대요. 그러니까 환자가 100명이 오면은 닌겔만 꼽아도 50%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닌겔을 꼽아보는 거죠. 자, 그런 걸로 봤을 적에 뭔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이게 뭐 아까 이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소금을 먹으니까 뭐 돈이 안 생기더라. 그걸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하고 관계가 굉장히 있겠다.
이제 뭐 직접적으로 제가 그걸 그거 뭐 아니니까 실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어떤 의사가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제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땀을 흘리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소금을 안 먹고 전해질이 쫙 빠질 정도로 굉장히 운동을 해갖고 소금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도록 몸에 그죠? 이제 그렇게 해갖고 혈중 소금 그 나트륨을 측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0.9%가 나오더랍니다. 자 그런데 소변을 이렇게 해서 측정을 딱 해보니까 소금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돼갖고 내 몸속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소금이 많이 빠져나온 상태란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 다음날 소금을 정말 평소에 먹던 거에 5배를 먹은 거예요. 먹어갖고 또 혈중 그 나트륨을 측정을 딱 해보니까 0.9%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소금이 많이 빠졌으니 0.9%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0.9%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변에 재보니까 소변에는 거의 나트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이튿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금을 또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또 재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3일째 재보니까 소변에서 소금이 조금씩 증가하더랍니다. 자, 이거를 보고 그 사람이 이제 이 100년 전에 이런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몸속에는 소금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 기능이 있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 요즘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부각이 많이 되는데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소금을 조절하는 자동 조절 기구를 만들어놨답니다. 그래서요, 아까 이제 여기 아까 그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그분의 제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그분은 소금 부족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도 소금 부족 현상, 근데 소금 평소에 많이 안 먹고 자꾸 이제 저염식 하니까 소금을 안 드시는 분들은 소금 부족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물 많이 먹으라 그러죠, 그죠? 그분도 아까 물 많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물 많이 먹어라. 그래서 실제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물을 많이 드실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저염식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염식을 해요. 또 세 번째는 채소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채식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요 세 가지의 원인이 요 세 가지가 소금을 부족하게끔 하는 그런 원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마 소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소금이 부족하면은 우리 몸속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소금 왜 제한할까? 그죠? 과다소금, 혈압 뭐 이런 거 말씀드렸고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 나트륨이 많이 증가한다. 많이 그럴까?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잖아요. 소금 자동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이 신장에서 소금을 걸러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걸러내요. 네. 그리고 안 먹으면 우리 몸이 소금을 저장하기 위해서 막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래갖고 그 소금을 우리 몸속에 저장을 시켜요. 이해갑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속에 소금 자동 조절 기능이 있어갖고 그 소금 자동 조절 기능에 의해서 소금이 저장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저장되는 그 현상에 그 저장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면 거기서 소금을 저장하기 위해서 호르몬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호르몬이 막 발생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소금을 갖다가 어디다 저장하느냐? 근육 혹은 뭐 이렇게 심장, 혹은 뭐 신장 이런 데다가 소금을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소금 저장할 적에 이 심장의 기능에
80%를 거기에 사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죠? 소금이 없으면. 네, 그러다가 그럼 계속 우리가 소금을 안 먹어요. 그러면 얘는 그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내부 기화 상태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에서 이제 빈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빈곤 현상이 나타나면은 우리 몸이 어떤 걸 요구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지방을 요구하게 된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금을 안 먹으면은 뭐 살이 빠진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소금을 안 먹으면 살이 찌게 되어 있답니다. 네, 자꾸 이제 비만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그리고 뭐가 땡기느냐 하면 당분이 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 이게 소금의 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약 한 그 문헌 한 500개 정도의 문헌을 가지고 이 책을 쓰는 책인데 이 책을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소금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행복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라고 하면 이 책 제가 또 필독서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몸은 그런 기능을 하나님께서 넣어놔서 소금을 안 먹게 되면은 치명적인 그런 질환이 온다는 겁니다. 아까 그분이 병원에 가니까 소금 먹지 마라, 물 많이 먹어라. 그렇죠, 그죠? 고기 많이 먹나? 왜 고기 많이 먹? 고기 아마 많이 먹지 마라 그 얘기일 겁니다. 근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소금이 좀 보충이 돼요. 고기 속에는 소금이 있거든요. 네, 뭐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그걸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 세계는요, 소금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집단이 참 많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주로 이제 이탈리아 수녀회, 뭐 쿠나 인디언, 채식하는 안식교인들, 자바섬에 사는 농민들, 태국 농민들, 대만에 있는 농민들, 네팔 사람들, 북인도, 일본 오카야마 사람들, 아프리카 반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금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의 이게 이제 생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지금 혈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혈압 정상이다. 많으신 분이죠. 예, 손 내리세요. 혈압이 정상인 사람은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혈압이 정상인 사람은 80%가 소금을 아무리 5배를 먹어도 혈압이 안 올라간답니다. 제가 아까 소금 자동 조절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는 그럼 혈압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많이 올라가면 2 정도 올라간답니다. 그렇게 정상인은 소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은 2 정도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한 혈압이 한 130에서 한 140 정도, 그 경계 지점이 있는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한 75%가 혈압이 안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나는 고혈압이다. 이런 분은 먹어보면은 55% 정도가 혈압이 안 올라간답니다. 이제 그거 왜 그러냐면은 소금을 안 먹게 되면은 이 소금 자동 조절 기능이 점차적으로 퇴색이 된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소금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내가 혹시 행복하게 하면서 이 소금을 어르신들한테 너무 많이 권해드려갖고 그것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걱정을 하실 분들도 들어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하시고 요거를 대처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이 많이 증가한다. 과연 그럴까? 괜찮다는 거죠, 그죠? 소금 자동 조절 기능이 있다고. 소금이 부족하면은 소금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 몸속은 우리 몸은 무슨 짓이든 한다. 무슨 짓이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요. 네. 왜냐하면 내부 기화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소금을 저장하려고 우리 몸이 노력한다는 겁니다. 네, 내부 빈곤이라는 것은 저염시 소금 부족하면은 이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여기 참 재밌어요. 밑에 임신부의 저임시가 하는 태아가 비만으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임신부가 소금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태아가 내부 기화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분 자꾸 땡겨 먹고 지방 땡겨 먹고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나오면은 걔가 어떻게 돼요? 비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애가 나중에 자라면요, 소금 자동 조절기능이 없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죠? 네. 네. 그런 이제 자, 신장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많은 나트륨 섭취를 하면 신장의 부담이 늘리고 신장이 나트륨을 처리하기 곤란해진다. 소금 먹지 마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 신장의 소금 처리 능력이요, 하루 내가 5g 먹잖아요. 하루에 소금 처리하는 능력이 밑에 1.4에서 1.6kg이랍니다. 그 말은 150배 정도를 신장이 5g에 150배 정도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g은 어느 정도만큼 걸러내냐? 단 5분이면 다 걸러낸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신장이 소금 때문에 신장이 망가질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하나? 요 책의 저자가 디니 콜란토니오 박사, 그 소금의 진실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은 인체는 자동 조절 기능이 있으므로 깨끗하고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좋은 소금을 몸이 요구하는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자기 몸이 요구하는 대로 소금을 먹으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소금은 악마로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소금 먹지 마라. 그런데 이상한 거는 당분을 막 하루에 몇 cc까지 먹으라고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그죠? 실제로 우리 몸이 더 부하가 많이 걸리고 우리 몸에 해로운 거는 뭐냐면 소금보다 당분이거든요. 소금을 많이 먹는 거하고 당분을 많이 먹는 거하고 어떻게 더 안 좋으냐면 당분을 많이 먹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특히 이 액체로 된 당분 있죠. 그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왜 당분 권장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게 이제 소금 기업하고 당분 기업하고 누가 더 힘이 세냐면 당분을 생산하는 사탕수수를 생산하는 기업이 미국에서 힘이 훨씬 세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로비를 잘 해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이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소금을 안 먹고 어떻게 해요? 당분을 잘 먹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아주 심각하니까 이제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 소금은 절대로 악마가 아니다. 소금을 악마화했는 그 무리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악마가 됐는지. 예. 그리고 뭐 제가 좀 준비했는 게 좀 많은데 한 5분만 더 할게요.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소금을 생산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마에다가 이렇게 황토 간에다가 소금을 넣거든요. 이렇게 넣어갖고 한 800도씨에서 한 1000도씨 정도로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아주 이쁘죠, 그죠? 이게 잘 구워진 소금입니다. 그리고 요거 한 개가 한 10kg 정도 돼요. 10kg. 그러면 한 번 소금을 구울 때마다 한 3.3톤 정도가 이렇게 소금을 넣고 이제 또 끄잡아내고 요거 하나하나를 분리해갖고 하얀 거 있죠, 그죠? 저거를 분리해서 올리고 또 그거를 분쇄하는데 분쇄기에다가 넣고 또 나오면은 그걸 또 작업해서 봉지에다가 싸갖고 또 이렇게 저장에다가 넣고 그러면 하루에 거의 한 339, 한 9톤 정도를 이게 이제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야지 하는 고된 작업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주로 이제 몽골 청년들에 의해 갖고 이제 청년들 힘이 좋으니까 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오늘 아침에 아무 말도 없이 안 와요. 아무 말도 없이 안 옵니다. 전화해보면 통화가 안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하고 우리 이제 일하시는 분하고 두 분이서 일을 다 하거든요. 하루 해보면 거의 이제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소금을 생산하는 과정이 자동화가 돼갖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여기 이제 빨갛게 약간 좀 붉은색을 띠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밑에 이제 하얗게 된 부분이 있죠. 그죠? 저건 왜 그러냐면 이게 소금이라는 게 많이 가열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녹아요. 여기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저거 빨간 부분은 녹은 상태고 안에는 덜 녹은 상태고 이게 믿을 수도 될 게 저희들은 항상 이런 상태로 소금을 생산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해 갖고 적어도 한 1000도씨까지 800도에서 1000도씨까지 가열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빨갛게 되는 거는 1000도씨 이상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물같이 벌겋게 해서 녹아서 내리겠죠. 그죠? 그러다가 계속 가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이 다 타갖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장로님 옛날에 처음에 이제 소금 요거 하실 적에 소금 계속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소금 하기도 없는 거예요. 구웠는데 얼마나 가열해야 될지 모르니까 소금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소금은 계속 가열을 하면은 이렇게 타갖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직전까지 이렇게 구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소금이다. 표시나죠, 그죠? 빨간 부분하고 이렇게 이게 제가 문을 열어놓고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오늘 이제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그만 드릴게요. 행복학교 성공 조건이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학생 모집에 굉장히 취약해갖고 자신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하기 어려워서 좀 못하겠습니다. 또 뭐 어떤 분은 재정 때문에 제가 어렵습니다. 강사 섭외도 어렵고요. 우리는 팀도 없고 행복학교 개념도 잘 안 잡히고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우리 여 목사님 뒤에 가셨나요? 네. 이 강의를 꼭 들어보시고 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 어디더라 뭐 저기 경기도에서 오신 분인데 보니까 잘 하실 분인데 아직도 요 중에 아마 한 가지 정도가 충족이 덜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요 개념 잡히셔야 돼요. 요게 자신이 있어야지 이걸 시작하거든요. 요거 자신 없으면은 요거 하나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이제 아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자기 일 같이 우리 의성팀에서 가서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까 그분들도 또 PPT 그거를 갖다 자료를 좀 보내줄 수는 없는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좀 덜 됐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본부에서 좀 이렇게 잘 지원해 드릴 수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시연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기 해결이 돼야지 사실 오늘 굉장히 좋은 세미나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좀 해결이 좀 됐습니까? 이게 좀 됐죠? 네.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아니 좀 어떻게 해결이 좀 됐습니까? 좀 돼갑니까? 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실 뭐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까지 수고를 했는데 뭐 다들 엄청난 열강을 하시고 했는데 해결이 좀 되셔야 안 되겠나? 그럼 이제 해결하려고 사실은 이 지금 세미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이 돼야지 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마지막에 행복학교 개념 잡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행복학교는 교회입니까? 행복학교는 교회입니까?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역시 목사님들 행복학교 교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아니니까 우리가 거기서 세상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 교회고 우리가 예배라면 그래 안 하겠죠. 그죠? 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경로당을 이 교회에다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그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여기다 지금 올라왔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꾸 하나는 뭐 복음 계속 전하려고 하고 왜 행복학교 복음 안 전하고 노래 부르느냐 그러고 우리 도저히 참 이해가 안 된다. 우리 그런 행복학교 못 하겠다. 그런 분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행복학교를 교회로 오인하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교회 아닙니다. 행복학교. 그죠? 교회 아니고 안 믿는 분들을 교회를 빌려갖고 행복학교라는 학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거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제가 이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 개념을 못 잡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행복학교는 교회가 아니다. 교인도 아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여기다 모시다 놓고 이제 믿게 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소위 말해갖고 선교학 개념에서 동질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노래도 부르고 유행가도 부르고 그걸 이해 못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개념을 분명히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서재규 목사님 같이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등록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이제 목사님들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학교는 교회 아니다. 그럼 누가 그러거든. 우리는 합동이고 우리는 고신이고 이런데 뭔 교회에서 그런 걸 해요. 그러거든. 행복학교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목사님들도 그 정도는 다 신학교에서 교회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마 안 나올 줄로 이렇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설립 절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별로 이게 신청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갖고 이게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그건 이제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복학교 하다 보면 이게 톡톡 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